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클라우드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라우드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몇 년 전부터 클라우드라고 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그 구름, 덩어리 뭐 이런 단어이고요. 사실은 이제 범위라는 게 없습니다. 클라우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범위가 없습니다. 뭐 최근에 뭐 어떤 분들은 자기 클라우드 좋아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클라우드이죠. 자, 우리가 클라우드 요즘에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뭐 넷플릭스나 이런데 유튜브 이런 것도 다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방식이고요. 뭐 몇 년 전에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도 사실은 클라우드에서 동작을 하고 했던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는 그 장점은 저렴하고 또 강력하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G Suite for Education 이 버전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회사에서 사용하실 때는 1년에 1인당 17만원 정도, 뭐 환율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 정도 비용을 내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0명이면 1,700만원이고요. 1000명이면 1억 7천만원. 그렇게 많은 비용이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와, 저렴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것을 서버를 사고 뭐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고 하면은 사실은 한 10배 정도 금액이 더 드는데 불구하고 G Suite 안에는 이미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서 그것만 잘 사용하더라도 회사나 많은 사람들이 협업, 업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강력한 거죠. 사용자가 많이 몰리더라도 뭐 다운되거나 서비스가 느려지거나 이런 거 없이 일정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지메일, 요거는 벌써 15억 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르완다의 뭐 학생과 저기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에 있는 개발자,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우리 학교, 우리 뭐 회사는 이런 방식대로 쓰니까 클래스룸을 바꿔주세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통하고요. 거꾸로 우리 회사, 우리 학교가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것은 뭐 셉이라고 하는 그런 ERP 시스템에서도 많이 도입을 했는데 우리가 제일 좋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프로세스 업무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제 클라우드 시대에서 대표적인 연예인을 한번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왼쪽은 소유이고 오른쪽은 공유라고 하는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뭐 이제 농담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소유의 시대는 가고 공유의 시대다. 왜냐면은 뭐 자전거도 공유하고 호텔방도 공유하고 자동차도 공유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거는 소유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 PC 사용할 때는 뭐 파일을 좀 뭐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메일이나 아니면 USB로 파일을 전달을 했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파일의 소유권이 자체가 넘어가서 그 전달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든 사실 원본을 갖고 있던 사용자는 모릅니다. 수정할 수도 있고 뭐 발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것이 있고 공유를 할 때도 우리가 어떤 권한으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제약점이 많이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혹시 그 IT를 좀 오래 예전에 하셨던 분이라면 리눅스 시스템하고 좀 비교를 하면 이해가 쉽게 되실 건데요. 이것도 파일에 대해서 소유권, 그리고 실행 권한, 뭐 그룹, 뭐 이런 권을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한 시스템이다, 윈도우즈보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콘텐츠 이제 작성하고 뭐 하는 뭐 이런 콘텐츠를 어떻게 소유 공유하는지
이 관계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구글의 G 스윗은 네이버 밴드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이런 소유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제 교수님이 과제를 내기 위해서 템플릿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교수님이 소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곳 학생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보면은 소유권이 학생한테 가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학생한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이제 물리적이나 소유권 자체가 교수님한테 갑니다. 과제를 제출했는데 학생이 수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유권이란 관계가 사실은 아주 가장 클라우드에서 중요한 그런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장하는 공간을 이렇게 클라우드 저장을 하는데 이런 클라우드는 정말 축구장 몇 개 크기 아주 큰 데이터 센터라는 곳에 안전하게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는 사실 전 세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장하시는 파일이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될지 아니면 유럽에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해저 광 케이블로 모든 데이터 센터를 연결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교환할 수가 있는 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에서 우리 저장하는 것을 과거의 PC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자, 우리가 홍길동한테 문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노트북이나 PC에 저장을 하면, 당연히 그것은 물리적으로 내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도 다 본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 클라우드도 이 PC보다 아주 커다란 공간이지, 거기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고,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클라우드라고 하더라도 PC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이가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추장이가 저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소유권이라는 개념으로 홍길동만 이용할 수 있고 추장이만 이용할 수 있지 구글 직원이나 학교 이런 데서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에 다니는 홍길동이 갖고 있던 문서가 있었는데요,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홍길동이가 LG에서 스카우트가 와서 LG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삼성의 홍길동이 아니고 LG의 홍길동이 되죠. 그러면 이제 LG에 있는 홍길동이 이 문서를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자, 삼성에 있던 홍길동이가 LG로 이전을 하더라도 홍길동은 홍길동이지만 소속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예전에 삼성에 다니는 홍길동이가 갖고 있던 이 문서, 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LG에 다니는 홍길동이가 이 문서를 소유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건 보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의를 하게 되면은 홍길동, 즉 삼성에 다니는 홍길동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길게 쓰면은 자, 길동홍@삼성.com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삼성에 다니는 홍길동이가 갖고 있는 문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메일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는 클라우드 아이디라고 부르겠습니다. 클라우드 아이디에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공유를 하거나 편집 권한을 줄 때 우리가 권한이라는 것으로 주게 되고요. 특정 인한테만 공유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 사람, 같은 회사 사람도 포함해서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홍길동, 즉 개인 계정에서 쓰는 홍길동, 또 교회 다니는 홍길동, 다른 계정에서도 이 문서를 보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직장에 다니는 홍길동 계정, 즉 도메인 계정에서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공유하는 범위는 물론 이제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나는 볼 수 있겠죠. 너라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아이디, 학교나 회사의 이메일, 즉 클라우드 아이디로 공유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학과, 또 내 수업에 듣는 우리 학생, 이런 식으로 또 우리의 개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은 우리 학교, 우리 회사 같은 도메인이란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세상 모든 사람과 공유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콘텐츠는 G Suite의 대부 전체 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뭐 사진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도표도 있고 문서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메일도 보니까 이제는 클라우드 콘텐츠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고, 요즘에는 이제 개발을 하기에 프로그램도 다 이 클라우드의 환경에서 지금 동작을 하고 저장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콘텐츠는 일단 소유자가 있고, 근데 소유자가 한 명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있고 고유한 주소가 있습니다. 아주 긴 주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장 위치 뭐 이런 거는 다 속성 값이라고 해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고유한 주소, 즉 클라우드 콘텐츠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공유를 하는데 예전처럼 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권한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 이제 브라우저가 있으면 모든 문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클라우드 콘텐츠를 정리를 하면 일단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이것은 소유자, 딱 한 명의 소유자가 있고, 그리고 브라우저가 있으면 이 문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건 아주 긴 클라우드 고유의 주소가 있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는 이렇게 공유 권한을 가지고 공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G Suite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공유, 우측 상단의 공유를 누르면 이런 화면들이 나타나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상대방의 클라우드 아이디를 권한을 선택해서 주거나 아니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링크를 적당한 권한으로 전달을 하면은 상대방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용하고 도메인용하고 약간은 다른데 이제 도메인 네임이 하나 더 들어갔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콘텐츠 권한 체계를 관리할 때 어디까지 이 문서가 유통이 될지도 고민을 좀 하시고 공유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공유 드라이브 사용하실 때도 관리자는 누가 할지, 콘텐츠 관리자는 누가 할지, 또 뭐 누가 참여를 하고 편집을 할 건지, 댓글은 누가 쓸 건지, 누가 보는 권한을 가질 건지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대학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교 사업을 해서 이 문서는 이 학교 도메인에서만 보세요라고 이렇게 공유를 해놔도 그날 밤에 가면 300통 정도의 이런 메일을 받습니다. 이 메일은 아까 보신 것과 같이 학교에 있는 사용자, 홍길동이도 학교에 있는 사용자만 보세요 했는데 개인 사용자, 개인 홍길동이가 이렇게 권한을 요청을 하는데 절대 주지 않죠. 그래서 항상 어떤 계정을 사용을 하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사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클라우드 콘텐츠, 클라우드의 이해는 여기까지이고요. 연습 과제들 있었으니까 그거 보고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